또 간증을 또 하게 됐는데 약간 감사드리고요. 이 중요한 시간 또 내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홍종철 장로님 감사드리고 은용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길갈 식구들 또 감사의 식구들 감사드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3살 때 서울 한남동으로 어렸을 때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학교 시절 때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저는 어릴 때 술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제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14살 때부터 술과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따라 강남 간다고 해가지고 많이 술도 마시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주로 술을 마실 적에 그 어린 나이도 이태원 가서 그 막걸리를 많이 마셨는데 허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집을 제가 몇 번 나가게 됩니다. 저희 형님들이 좀 이렇게 무서워서 어린애가 술 마시고 다니니까 물론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 매를 맞기 무섭게 도망가기 위해서 집을 나가서 제가 부산을 가서 14살 반쪽에 부산에 친구들하고 4명에서 부산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수정동에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구두닦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에서 구두닦기를 하다가 거기 그때 말로 뭐라면 꼬마 잡혔다고 그럽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아저씨들이 꼬마를 잡아서 일을 시켜서 돈을 착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제 저 밥 먹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러고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집에 와서 혼나고 그러고서 한 달 뒤에 또 도망을 갑니다. 그것은 다시 부산을 가서 부산 영도다리에서 군고반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군고만 보고 약김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때 부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그런 시간을 제가 많이 보낸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고 또 그 도망가면서 같이 있었던 구두닦이 식구들하고 같이 10원주 그때 그 잠자는 데가 10원인데 보통 60명 70명이 잡니다. 그 수정동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빈 데서부터 보지 못한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물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여간 제가 느낀 건 어린 나이에 많은 그런 고생과 또 정말 집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식구들 부모가 없어서 고생해야 하는 그 처지에 있는 상황들 모든 사람들과 어린 나이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서울로 와서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나와서 나중에 고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고아원에 들어간 거는 동대문 시장 그 위쪽에 보면은 그 하와이에서 오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고아원을 줘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치 할머니라고 우리가 이제 그때 불렸는데 그때 제 나이 때는 어릴 때에는 고아원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못 나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얘기를 알면서도 고아원을 제가 왜 들어갔는지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저 구두닦이 있는 거 경험은 구두닦이 한다고 해서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구두닦이를 만났는데 그 구두닦이 친구가 고아원 들어가자 해서 고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있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있겠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고아원은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그 나를 데려간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한 6명 데려놓고 산에다 데려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학교도 제대로 사실은 다니질 않았고 제가 오산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미국 간다고 까불고 자랑하고 돈 집 팔아서 있는 돈 엄마도 또 엄마가 있는 거 아니까 그 돈 다 계속해서 달려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기어군 제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서 그 제 선배님들이 우리 동네 선배인데 술 마시고서 싸우다가 그분 이빨이 부러지는 바람에 고소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합의를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집 팔았고 미국 가니까 그분이 벌써 다 알아가지고 그러고서는 합의금을 엄청난 액수를 요구를 해서 제가 형들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합의 보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1년을 감옥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용산경찰서에서 만기 그때가 12일입니다. 검사가 때리면은 12일 안에 송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12일 만기 채우고 용산경찰서에서 서대문으로 가서 서대문에서 몇 개월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로 가서 영등포에서 몇 개월 그다음에 이제 가이탁 지금은 소녀 형무소입니다.
소녀 형무소에서 12월 22일 날 정도 제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또 나와서 친구들하고 또 다시 또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생활이 또 계속됩니다. 그러길래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또 우리 형님이 60몇 년대 미국을 들어왔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가서 일을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옥수동에 있는 나무 조각하는 데를 제가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남동 선배님인데 그분이 이제 윤무선 씨 조카 되시는 분인데 한남동에 사시다가 선거에 지는 바람에 그분이 옥수동으로 집 다 뺏기고 글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막내 저 윤양구라는 형이 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은 형인데 그분이 조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선거 때 치고 나서 집 형 도와준다고 다 도와드리고 나서 거기서 망해가지고 이제 옥수동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한 거진 8개월을 제가 이제 나무 조각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서 시간 지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나와서 술 마시고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형님이 너 먼저 미국을 가라. 너 다시 또 사고 치면은 우리 식구 다 미국을 못 가니까 너 먼저 미국을 가라. 해서 제가 18살에 11월 5일 날 드디어 짐을 싸가지고 제가 혼자 미국을 떠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식구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또 사고 치면 못 가니까 하루가 그냥 우리 형님들하고 저 누님은 그 하루하루가 얘가 싸웠나 안 싸우나 막 그것만 터지나고 정신이 없길래 그러니까 신드시니까 나보고 먼저 미국을 가라서 제가 미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베르기라는 비행기가 있고 대한항공 없는 시절이고 제가 71년대에 떠났기 때문에 그러고선 비행기에 탔는데 옆에 이제 그때는 한국 분들이 미국 가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그 베르기라는 비행기를 타고 탔는데 영어를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도 학원은 안 다니고 이렇게 다른 데 빠져가지고 영어는 배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계속 제가 울고 친구들 저 바깥에 보이고 그 좁은 창문 내려 보는데 친구들이 다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할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울기만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공항에 이틀이 걸려서 부산, 일본 도착해서 그러고서 있다가 제가 LA 에어포트에 낮 12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200불을 제가 들고 왔는데 그때는 이민이 가면은 한 사람 앞에 200불씩 못 갖고 오게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200불을 18살 때 저 양복을 입고 18살에 양복 입고 미국을 도착했는데 형님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형님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제가 비행기에서 기다렸습니다.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됩니다. 나중에 물론 저 힘들어서 배는 고파 죽겠는데 돈은 있는데 쓸 줄도 모르고 앞에 식당에 있는데 겁나서 영어도 못하고 그냥 꼴꼴 굶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을 제가 기다렸는데 다만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 이틀 된 김밥이 있는데 그 김밥을 화장실 가서 고기는 버리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고서 12시 넘어서 되는데 한국분이 모시는 분이 있어서 그 한국분한테 제가 여기 지금 12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 좀 어떻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어떻게 좀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뭐 호텔이 있으니까 어디 자든지 어떻게 좀 영어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전화해서 만약 없으면은 그럼 우리 집가 자자. 그때가 71년도니까 그때마다 한국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막 다들 막 쳐다보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뭐 유니레합 그러는데 그때는 뭐 그냥 이러고 다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전화하니까 전화가 금방 됐습니다. 전화가 안 된 이유는 에어리어 코드를 제가 계속 돌리니까 그 에어리어 코드까지 돌리니까 그 여자분이 계속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바로 아프레이터입니다. 아프레이터가 에어리어 코드 돌리지 말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갖고 와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12시간을 제가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약간 김밥 먹고 형님은 안 계시고 그 룸메이트가 와서 저를 픽업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로 했는데 저 가서 또 폼도 잡고 좀 하려고 군대 가서 좀 놀기도 한국 나가서 좀 놀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형님 한다는 얘기는 너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가 18살에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 너무 안 했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아는 거는 그 식구들하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제가 배운 게 없었습니다. 와서 제가 미국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시작을 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새벽 2시까지 3년 이상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어를 갖다가 하루에 제가 100개씩 이상 배우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해보고 해서 그러고서 한 3년 반을 제가 고등학교를 그러고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덜트 스쿨을 또 다니면서 1년을 더 하면서 연장을 해가지고 어덜트 스쿨을 들어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사나모니카 칼레지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제가 어머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랐고 또 어머니 속도 많이 새겼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하셔서 그러고서 제가 이제 짭을 구하게 됐는데 학교 다니는 거를 이제 그러고선 더 이상은 지탕을 못하고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복을 주실지 몰랐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남들 몇 배를 버는 그런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딜러에서 세일즈맨 아니고 자동차 세일즈맨 아니고 서비스 어드바이저라고 자동차 고치는 매니저 그런 짭인데 거기서 제가 12년을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운타운의 필릭스 쉐블레에서 제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6년을 일하고 나왔는데 약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그러고서 거기는 메케닉이 몇십 명이 되는 메케닉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고 제가 느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서 어릴 적에 그 느낀 이런 대화 그때는 겸손과 정직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서 제가 29세 집을 사면서 돈 많은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고등학교 때 다른 때는 방학 때는 제가 15시간씩 일해서 제가 혼자 벌어서 자동차도 사고 저는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고서 29살 집을 사서 이가하고 세라노 LA는 이가하고 세라노에 집을 사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10년을 있었고 그래서 가스스테이션을 한 5년 올림픽하고 노르만디에서 제가 가스스테이션을 한 5년 동안 했고 그러고서 자동차 JK 아로글라스라 해가지고 동양 성격의 맞은편에 지금 한미 자동차가 생겼는데 제가 거기서 10년을 거기서 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저는 간직을 못했습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나 간직할 줄 몰랐고 겸손을 몰랐고 교만만 생겼었습니다. 하루에 매상이 5,000불 한 달이면 15만 불입니다. 제가 10만 불치 남았습니다. 한 달에. 다 탕진합니다. 다 씁니다. 그걸 제가 제장사를 10몇 년을 하고 또 가스스테이션에도 한 몇 년 해서 제장사만 20몇 년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결혼 생활 열심히 하다가 28년 동안 잘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동에 나게 되고 폭동에 나면서 장사가 기울게 되고 그리고 저는 5,000불을 벌면 5,000불 다 쓰는 이런 상황으로 나다 보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시작이 뭐냐면 부부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믿었던 와이프는 제가 계속 술만 마시고 또 방황만 하고 필요 있는 인간의 보다는 그 인간에서 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서 이제 부부싸움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술을 더 마시게 되고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그냥 술로서 저를 갖다 이렇게 외면을 해버립니다. 와이프를 말 시키면 안 하고 저희 가서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생활이 한 2년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서 라크루산트 살면서 그때 와이프가 저한테 헤어지자 당분간 헤어져 있자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서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마 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그래도 그전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헤어지자는 말에 저는 그 말을 그냥 들은 척 만척하고 그러고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와이프가 3개월 후에 헤어지자는 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때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정말이구나. 정말 헤어지자는 얘기인 것 같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하면서 술을 더 마시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맥주 마시다가 나중에 그 말 듣고서는 이제 그 와이프한테 이제 그 구박하는 식으로 술을 더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제 힘들어하고 하다가 기어코는 이제 와이프가 글랜드로 우리가 이사를 다시 가게 돼서 글랜드에 있다가 저는 술 마시고 집에 가 보니까 와이프가 이사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글랜드에서 술 마시고서 바드가 뒤에 주머니에 넣고서는 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그 집 주인이 경찰이 불러가지고 자기 그라스에서 자니까 좀 쫓아내달라고 불러서 경찰이 와서 깨고 집에 가 보니까 집에 벌써 이사를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돈 20불이 책상 위에 딱 앉아 있고 그러고서 거기 집에서 그러고서는 있는데 그 20불 가지고 제가 가서 또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혼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러고서 1년을 제가 술을 더 마시면서 이제 술로 완전 중독자가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아 나중에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도 외면받고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게 되고 물론 친구들이 외면했던 것보다는 제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벌써 술 마시는 친구들만 다니게 됩니다. 그전엔 그렇지 않았었지만은 그러면서 그런 전전을 하다가 우리 형님이 감사의 집에 있는데 감사의 집에 한번 가봐라. 근데 그때 저도 사실은 저 몸도 좋지 않았었고 너무나 먹지를 못하면서 술만 마시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가를 이제 가게 됐는데 길가에 가면서 처음에는 제가 집에 남겨둔 술이 있었습니다. 그 수상화밖에 안 났었습니다. 반병이 남아 있었는데 형하고 제가 그거를 같이 갔는데 계속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었고 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건 술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 그 술 반병. 그러고선 형님 보고 빨리 조릅니다. 집에 가자고. 그러고선 집에를 기어권 제가 형님 말을 안 듣고 집에 가서 그 나머지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고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락 바텀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걸 느끼고 내가 느낌으로 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다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3개월 후에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제 감사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감사집에 들어가서 우선 느꼈고 하는 것은 겸손과 정직과 또 이런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임. 제가 많이 배운 거는 장로님 말씀하실 적에 야 중독자가 됐을 때 어떻게 그거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은혜가 되고 중독자로서 느끼지 못하면 패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장로님께 말씀하셨을 적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제가 중독이 들어서 제가 중독자라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그 중독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적에 그 좌절과 패망을 맛보게 되면서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완전히 폐인이 된 걸 느낍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 중독 상태에 2, 3년 제가 중독 상태에 있으면서 감사집에 들어가서 여러 명의 우리 그 가족들과 식구들과 같이 마음을 나눌 적에 생활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큐티와 빅북 시간과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하면서 제가 2년 7개월을 감사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제가 6개월 후에 장로님이 저한테 매니저를 한번 해봐서 제가 매니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시 생활하면서 2년 7개월 있다가 그렇게 살면서 제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다시 사회로 나가서 다시 역시나 제 자신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요번에 내가 술 마셔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마시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술을 안 마시고 물론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숨겨놓은 이 리저브한 술이 있었습니다. 술은 안 마시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술 생각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항상 functional alcoholic 제가 일하면서 제대로 잘하면서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커버리 거기에 있으면서도 저는 항상 술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나가서 7개월 동안 2년 7개월 만에 다시 감사집에 있으면서 나갔다가 사회에 나가서 오래 참지 못하고 다시 술에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선 물론 영어로 릴랩이라고 이제 많이 그러는데 그러고선 제가 7개월 후에 다시 감사집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2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면서 여태까지 중독자로서 내가 태어나서 또 안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중독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효과적인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배우면서 서로 느끼고 또 서로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정직과 겸손과 하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느낀 걸 배웁니다. 서로가 내가 살면서 서로가 웃고 울어주고 슬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도 슬픈 적이 있고 또 기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엄청난 저한테는 효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40몇 년 됐지만 저도 교회도 다녔고
와이프가 또 교회 다니고 그저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그냥 책가방 들고 가방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다녔는데 중독에서 회복되고 저를 알게 되고 이 중독 상태에서 무엇이 제가 느꼈으면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하는 건지 let go, let God 그것이 지금은 많이 와서 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실수하면서 실수를 거듭나게 하면은 그게 실수를 받아들이지만은 실수를 그걸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를 우리 감사집에서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하며 살면서 저도 다시 또 새삼 느끼면서 배운다는 건 학교를 나가서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변화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내려놓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김이 생기면서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깊어서 느끼고 제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지금 61입니다. 61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마음 평화와 또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과 또 가족의 우리 길가 식구들과 또 더 나가서는 제가 와이프하고도 저는 뭐 헤어지고 나서도 사실은 절대 와이프를 블레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물론 여기는 안 살지만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미안하다 그동안에 제가 사과드리고 또 자식들한테도 저는 아들 딸이 있는데 애들한테도 제가 그동안에 중요한 시간에 내가 없어져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합니다. 제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시인하는 것이 제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교회도 같이 나가고 하면서 많은 좋은 관계를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6월달에 내려오면서 뭐 합친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대화를 자주 하게 되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다시 합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새삼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내가 받은 거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장로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길가 식구들 감사드리고 감사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